안녕하십니까? 윤희숙TV 시청자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를 틈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 모든 일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60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참여해서 발의한 이 법에 대해서 한 경제신문 기자는 이렇게 손쉽게 엄청난 결정을 하는 자들은 공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장 및 상생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가 손실보장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채의 화폐화라는 것인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직접 인수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호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이것을 강제화하는 거죠. 법제화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생경하실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선진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유로 국가들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혹시라도 정부가 이런 유혹을 느낄까 봐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처럼 돈을 많이 써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안 하면 정상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요. 이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단 이것을 살펴보다가 한국은행이 이게 전체 금융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시중금리에 따라서 국채를 삽니다. 이렇게 되면 본원통화가 시중에 풀리기는 하지만 이 채권시장의 가격 자체를 왜곡하는 일은 없는 거지요. 얼마 전에 IMF도 그 협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국채를 많이 풀 때는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은 국채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그 가격의 역할을,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리이지요. 그런데 이 금리를 통하지 않고 대규모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냥 맡아버리고 본원통화를 풀어버리면 이 가격 체계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 신호등이 멈춰버린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차들은 폭주할 수도 있고 어떤 차들은 운행을 멈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아예 집에다 넣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바로 이 남미의 문제 국가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붕괴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한국은행법은 1950년에 제정됐는데 제3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신용정책처럼 너무나 파급효과가 큰 것이 정치로부터 보호돼야 된다라고 50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금융시장에 그리고 그 나라가 그 국외, 해외에 가지고 있는 평판, 신용 등급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아시아 2위 수준의 채권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를
정치가 통화신용정책을 주무르는 나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정치에 종속돼 있고 금융시장의 역할까지 국회의원들이 주무르는 그런 나라. 금융시장까지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밟을 수 있는 나라. 제도도 없고 룰도 없는 그런 완전 개발도상 후진국의 수준으로 이 한국 경제, 고도로 발전한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격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습니다. 국채가 대규모로 풀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그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가고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황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을 대규모로 써야 하는 이상 이것은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러운 만큼 이것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애시당초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그 국채 발행 수준, 정부의 재정 지출 수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양새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마음껏 선심을 쓰고 싶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에 영향이 가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 감당하기 싫다. 그러니 아예 돈을 찍어서 이것을 그냥 충당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지금 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선거라는 빈대를 잡자고 한국 경제라는, 한국의 금융시장이라는 집을 아예 태워 먹어도 좋다. 또는 빈대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한국 경제라는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재밌는 그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에게 월 24조 원씩 어떻게 100조 원이 나왔냐?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제가 추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러지 않을까 한번 해봤다 라고 대답을 한 모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계산할 능력도 없고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르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소개된 한 한국은행 직원의 말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국 경제가 당신들의 마루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